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골목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타이베이 여행을 하면서 골목길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자, 골목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사실 이거는 타이베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골목길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모두 다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의 골목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주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타이베이 골목길 그리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골목길의 사진에 풍경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골목길에서 중심이 되는 지평선 부분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잠깐만요. 자, 중심이 되는 지평선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 부분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 부분을 잡아주실 때 이 라인 부분들은 이 왼쪽과 오른쪽 건물의 제일 하단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를 중심으로 표현하셨다면 그 다음에 구간과 경계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이런 건물들을 하나하나 잡고 그리시는 게 아니라 크게 보시면 형태를 일단 부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먼저 잡으시는 것보다 볼까요? 기울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끝에 보이시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 거보다 오른쪽 라인이 더 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구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한쪽 구역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중간에 구역을 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구간과 경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쉽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나누어진다는 얘기는 즉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그림을 스케치가 조금 더 빨리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스케치를 효율적으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하느냐, 단순하게 나누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속도나 그리고 완숙도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담벼락을 또 하나의 경계로 나누고 그 위에는 보여지는 이 건물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역을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살짝 아마 모호해서 되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계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면 표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너무 어렵다 해서 놔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표현하기 쉬운 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건물의 구역을 나눠놓고 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라인처럼만 잡아놓으시면, 여기는 건물의 밑면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들, 자, 뒤에 보이는 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 사이에 건물들을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구도 잡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놓으시고, 큰 형태들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큰 형태나 기울기는 잡아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묘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펜드로잉이나 채색보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도구만으로도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도구는 이 모나미사에서 나온 플러스펜입니다. 자, 이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이 플러스펜은 스테딜러나 아니면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 이런 펜들과 다르게 수성펜입니다. 그 펜들은 이제 피그먼트라는 잉크가 들어가 있는 펜들인데요. 자, 지금 이 플러스펜은 수성펜입니다. 그래서 물이 닿으면 굉장히 번져 나가겠죠. 이 번짐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자, 번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연필로 대략적인 구간들만 잡아놓고 펜으로 스케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처음 스케치를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긴장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한 자세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을 익히셔서 선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펜으로 형태를 표현하면서 묘사를 하면서 어두운 명암 부분들을 해칭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두운 명암, 해칭을 넣어준 부분은 나중에 붓으로 물칠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펜으로 형태를 묘사하면서 표현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천천히 그리시면서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게끔, 쫓기는 기분이 들지 않게 천천히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관찰을 많이 하시면서 내가 그리는 대상의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물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같은 좀 복잡한 구조물들을 그리실 때는 항상 기울기를 잘 확인하셔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 기울기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물의 모습들이 바뀌거나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기울기를 맞춰서 잘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거나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시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스케치하는 시간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만큼 빨리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빠르게 마무리만 하려고 해서 그려지는 그림들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리는 그림 한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한 점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수록 그 다음번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그림 한 점을 그리실 때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셔도 좋으니까 최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과정들이 익숙해졌을 때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천천히 그리셔도 좋으니까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그림 그리는 과정들의 일련들의 과정들을 익숙하게 숙달이 되신다면 그림 그리는 시간도 훨씬 더 빨리 단축이 되겠죠.
복잡한 구조물이나 형태를 그리실 때 내가 그리는 부분들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는 부분들을 잊으면 나중에 선들이 뒤엉키거나 섞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가 그림에서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복잡한 형태들은 외형적으로만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태나 구조물을 잘 파악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막 드로잉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게 자전거구나, 이게 오토바이구나 하는 모습들의 외형적인 형태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건물들의 표현이 어느 정도 다 되었다면 그 사이에 골목길 가장 멀리 보이는 그 사이의 건물들은 제일 마지막에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또한 자세하게 그려주시는 것보다 조금 어렴풋하게 그려주시면 원근감의 차이를 훨씬 더 잘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펜 스케치가 다 되었다면 붓에 물을 적셔서 명암물 표현한 해칭 부분에 이렇게 물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물을 많이만 발라주는 것보다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표현과 기법을 사용을 하셔서 채색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두운 부분들의 색감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나중에 더 플러스 펜을 더 수성 펜들을 더 해칭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물번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성펜에 물을 바르면 번지기 때문에 스케치가 망가진다 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수성펜의 번짐을 이용해서 잉크의 번짐과 물 번짐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더 재미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오늘 주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플러스 펜만이 아니라 모든 수성펜이 가능하고, 수성펜 중에서 색깔 펜들, 색상이 있는 펜들도 이렇게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그림들을 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